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와 함께 외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에는 성추문 폭로로 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10월 초부터 이제 시작된 일인데요. 현재 각계각층에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성추문 폭로전이 이제 계속되면서 지금 정계, 연예계, 언론계 등 할 거 없이 완전히 어떤 성추문에 좀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건의 시작은 10월 초죠. 이제 한 미국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이제 하비 와인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30년 전에 행한 어떤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성추행이 이제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현재 그 와인스틴은 이제 각종 이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경찰 수사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 제작사가 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헐리우드에서. 그래서 네. 그 당시 피해자들 중에는 과거에 어린 아역 배우 시절에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같이 이제 익히 알려진 배우들도 상당히 피해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외에도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 정계 쪽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결국은 힘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남성이 이제 그를 이용해서 이제 힘없는 그리고 이제 약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의 형태인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확대가 되면서 네. 꼭 이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피해, 이것을 이제 폭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페이스북에 미투 운동이라면서요? 캠페인이라면서요? 예,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일고 있는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라는 게 이제 나도 또한 그렇다, 이런 한국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작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10월 15일로 이제 미국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배우 알리사 밀라노라는 배우가 이제 처음 이 미투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그것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제 격려로 되고 이제 힘을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본인의 얘기를 폭로를 하는 건데요. 사실 예. 이런 폭로전 이런 현상은 한 10년 전에도 이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성추문은 아니고 인종차별에 관련된 이런 폭로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추문이고 그것이 이런 소셜 미디어라는 것에 힘을 받아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좀 차이점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왜 또 이 추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캠페인에 연루가 됐습니까 또? 예, 꼭 부시 대통령, 이제 여기서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있었던 아들 부시가 아니고요. 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연루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 언론인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제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로슬린 코리건이라는 현재 30세 여성인데요. 자신이 네. 2003년이었던 당시 16살 때 관련 CIA 관련된 사무실 행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에 이 아버지 부시가 예. 사진 찍는 상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된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 전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인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서 불쾌했다면 일단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심리적, 결국은 이제 특이점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런 것을 발설을 했을 때 왜 이 수많은 과거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네. 동조하게 됐느냐, 이건데요. 이에 대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황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보면, 통상 이렇게 사건을 당사자가 됐을 때는 그것이 쉬쉬하게 되는 약간 심리적인 효과,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좀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이런 또 유명 인사들이 폭로를 했었고,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 조금씩 붙기 시작할 때 그 피해자들 경우에는 이제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특히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소셜미디어 결국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네. 가시화가 됨에 따라서 그것을 나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 뭐 이런 것이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연구의 결과고요. 예. 근데 꼭 그 연구에서는 꼭 이게 좋은 점만 있다라고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폭로전은 결국에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불만이 좀 과도하게 이제 표현될 수 있다, 강화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사회 정의 실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좀 더 크다. 이런 것이 어떤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아프리카의 무가베가 37년의 독재 끝에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짐바브웨 예. 그죠? 이게 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 무가베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했지요. 네. 이제 군부 쿠데타 때문인데 결국 이제 이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것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람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어떤 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기 4일 전이죠. 짐바브웨 군부 수장이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창완치완 중국 국방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 결국 이 모임 때문에 어떤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일상적인 군사교류였지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인을 다시 부인하겠습니다. 누구는 반사.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짐바브웨의 아주 큰 주요 투자국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말씀 제가 드리면서 제가 딱 쳐다봤는데 오늘도 1086원 50전이네요. 자, 경향신문 경제부 박정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금 제가 보니까 1086원 50전이에요. 시장 평균 환율이. 예. 최저치죠. 그렇죠. 오늘 지금 종가는 1085.4원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1080원대 지금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시작부터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그러다 한때 109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네. 왜 90원까지 갔을까? 그러니까요. 예, 아마 중간에 정부 당국이 살짝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떨어지다가 네. 그리고 또 1080원대 중반 네. 이걸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네. 어제도 최저치였거든요. 예. 하루 만에 일단은 어쨌든 또 기록을 또 깼습니다. 환율이 최저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네,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네. 원화 절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위안화나 일본의 엔화 같은 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 유독 원화만 이렇게 강세가 생기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지금 원화 절상, 그러니까 원화 강세 이게 좀 예. 빠른데요. 예. 일단 뭐 외부적 요인과 뭐 내부적 요인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로만 일단 그러시죠. 보면, 예. 최근에 이 원화 강세가 본격화된 게 사실 지난번 한국, 캐나다 통화수합. 예, 그날 이후로 지금 급격히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무제한 통화수합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일단 우리 원화에 대한 불안 심리를 좀 제거를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전에 우리가 또 중국하고 또 통화수합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어떤 이제 통화 문제, 그러니까 돈 부족으로 해서 한국이 흔들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저평가 또 통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격보다는 조금 더 심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제거가 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가 나옵니다. 네. 물론 이제 환율이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분석은 합니다만 사실 결과론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붙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떨어지는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최근에 요 며칠 동안 북한이 좀 조용했죠.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네. 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가 예. 회복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역시 이제 한국에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서 봤던 그런 네. 이제 손해 같은 것들이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내년에 한국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수출 잘 된다 그러니까요. 얘기하는데 예. 이게 결국 또 무역 수지가 또 좋아지니까 예. 경상수지 흑자 되면 또 당연히 예. 우리 워낙 강세로 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지금 하반기에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 예. 또 금리 인상은 역시 또 워낙 강세의 또 그렇죠.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예.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예.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냐.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주식시장. 네. 주식시장 최근에 보면 지금 코스닥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 자금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코스피에도 많이 들어왔고 예. 한 5조 원 정도 지금 또 들어왔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주식시장에 또 돈이 들어오니까 예. 또 역시 우리 환율이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네. 미국의 지금 달러가 또 어쨌든 전반적으로 글로벌 약세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불안 심리 같은 것들도 분명히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근히 또 미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순수하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갈 거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그냥 막 질렀습니다. 950원까지 내년에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어느 시점에는 굿자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평균 환율은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020원 정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 하면 저 얘기 아니죠. 그렇죠. 이걸로. 그걸 알아도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가요? 이게 사실 그 환율이 얼마 될 거냐 이거 맞추기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네. 그러면 충분히 그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1,050원 정도에서 1차 정도 걸러지지 않겠느냐. 네. 이 원래 처음 무너질 때는 1,090원이라 했거든요. 예. 근데 1,090원이 거의 바로 무너지니까 예. 이제 한번 후퇴해가지고 1,050원이라고 했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1,0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만 예. 이게 사실 환율 예측이 어려운 게 다른 변수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 어떤 또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시 북한 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쭉 떨어지다가도 어느 날 가끔 북한의 어떤 일만 하면 또 예. 움직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트렌드로 보면 당분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봉일 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화 강세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캐나다 통화 수합 그리고 그 전에 한 2개월 전에 한중 통화 수합 300억 달러 사드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관계였는데 좀 개선되고 있다 했는데 또 캐나다하고 통화 수합을 하면서 안정적인 운전 그러면 수출 증가가 있어서 무역 수지의 개선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원화 강세가 가야죠. 근데 우리만 그렇습니까? 중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떤데 왜 걔들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외환 보유고라든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예. 그다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덩치를 봤을 때 항상 지금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증시랑 비교해서 우리가 좀 저평가된 것 아니냐. 네. 근데 그 중에 항상 이제 북한 리스크였는데.
있는데 순수하게 경제적인 부분만 본다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네. 조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외에 정치적이라든가 예. 숨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숨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방금 박빙률 기자께서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그냥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나자 배 떨어지는 건데요. 트럼프 네. 대통령 왔다 가시고 난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사실 통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통화 전쟁 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예. 이게 알기가 어려운 게 예. 제가 아까 그 경제적인 부분 중에서도 한 가지를 제외한 게 사실 투기 세력 그리고 이제 투기 세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세력이 개입을 했을 경우에 예.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한 나라의 무역 수지라든가 경제 성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환율이 변동할 때는 네. 어떠한 의도를 가진 그런 세력 혹은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분명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또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달러에 1,050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은 나중에 1달러에 1,200원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돈 가지고 오는 분들은 손해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200원 주고 돈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1,050원인데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보다 정보력이 더 많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환율은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충분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수출 경쟁력 문제인데 수출 경쟁력에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겠습니다. 그죠? 네. 이 사실 환율 문제를 하면 또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또 같이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는 수출 부분인데 역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예. 수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환율은 워낙 강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또 생각이 또 되게 강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워낙 강세가 되면 수출은 어렵지만 또 수입은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다만 지금 현재 우리의 수출 주력이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 자동차 이런 것들만 보면 아무래도 워낙 강세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같은 수출량을 기록을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원화로 환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의 현재 기술 경쟁력이 예. 현재는 그 가격 경쟁력보다는 조금 더 세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 지금 환율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뭐 기업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이런 반도체 경기는 중요한 게 글로벌 수요인데 예. 일단 내년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세계적인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가 있다면 어쨌든 예. 뭐 내년까지는 가격에 관계없이 버티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 부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대기업들도 사실 지금 환해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환율 변동에 따라서는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측면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또 차 산업의 경우는 그러니까 승용차 산업 같은 예. 경우에 예. 이 분석이 나와 있는 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지면 우리 완성차 5개사의 경우에 매출액이 약 한 4천억 원 정도 네. 뭐 줄어든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또 이게 그 자동차의 이제 결제 비중이 이게 달러가 많으냐 현지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또 사실 좀 달라질 측면도 있고요. 예. 또 그동안 우리 지금 그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공장을 또 많이 미국이나 멕시코로 이전해 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또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라는 또 분석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우리가 자동차 부품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부담이 갈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분야가 또 보면 플랜트 산업이나 조선 산업인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주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때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화 강세가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참 복이 많고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900원대로 떨어지면 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견국 수준에서 상위권에 멈추게 되는데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네. 이게 과연 국민 경제에 좋은 신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경제적인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는 똑같았는데
원달러 환율 이게 바뀌면서 예. 우리 국민소득이 껑충 뛰는 예. 지금 우리가 올해 예측이 한 29,000달러인데 예. 그냥 앉아서 3만 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내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내수를 좀 살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환율 하락이 오히려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강세가 되고 예.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름 가격 같은 경우도 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지금 최근에 기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죠.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국내에서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환율 하락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반가울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근데 물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질문으로 남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예. 예전에 이제 강만수 경제팀이었을 때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사실 최경환 경제팀이었을 때도 보면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워낙 약세를 좀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적인 얘기로 보면 예. 이 환율이 우리가 실제 경제력보다도 만약에 이게 저평가됐을 경우에는 예. 내수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수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대기업에 보조금이죠. 돈을 준다. 예. 예. 이런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또 얘기도 또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적정 환율이 좋다.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과도하게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낮거나 예. 높은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1달러당 1,200원대가 예. 높았느냐 낮았느냐 이게 예. 사실 그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만약 적정 환율로 가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능력보다 과다하게 워낙 강세가 간다면 역시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3,8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놓고 네. 보면 네. 뭐 환율이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 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환율이 무작정 떨어졌다가는 내수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내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거라서 그렇죠. 환율 부분을 앞으로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